네, 2022년 7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악마의 대변인을 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습니다. 타개책이 있어야 되겠죠. 악마의 대변인 임명을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한국갤럽이 7월 4주차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8%. 이유는 뭐냐라고 봤을 때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데 밀어붙이는 거, 그 다음에 권성동 당대표하고 내부 총질하던 권성동 대행하고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 운운하는 문자를 보낸 것들이 이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지율 20% 떨어지면 상당히 좀 한심하죠. 이 정도 되면 공무원들이 정권 붕괴를 예상해서 말을 듣겠습니까? 이거 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잘할 수 있다. 그건 본인의 의지고 본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국민들이 같이 보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국힘당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출범한 지 여당 정부 80 며칠밖에 안 됐는데 이런 꼴이 되면 이게 어떡합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도 우린 잘하고 있으니 문제없다. 나중에 잘할 것이다. 라는 거는 그건 자기 위로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윤석열 정부의 위기입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런가 하면요. 그룹 탱크라 그럽니다. 또 위시플 탱킹이라고도 하죠. 나는 잘 될 거야 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희망적으로 좋게 해석하고 이런 실수는 외람된 말이지만은 자식을 둔 어머니가 잘 걸리고 자식을 둔 부모가 잘 걸립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은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잘 될 거야 하고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하다가 나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망치는 걸 많이 보시죠. 요새 오은영 박사가 거기에 대한 해법을 많이 제시하던데 오은영 박사를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참 못된 말을 이쁘게 한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 부모들도 엄마들도 불안해서 이거겠구나 싶은 거를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상처를 팍 줄 텐데 상처 주지 않고 이쁘게 말하는 특징이 있더만요. 결국은 뭐냐?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두려운 거를 탁 찍어내는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없다는 겁니다. 역사를 한번 돌아볼까요? 역사 돌아보기 전에 그 얘기부터 합시다. 제가 제 방송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이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한번 방송을 했었습니다. 저도 오랜 기자생활, 조직생활 하면서 참 똑똑한 사람들하고 많이 경쟁해봤습니다. 신문사 기자로 들어오니까 저희 때는 한 7할 정도가 서울대 출신들이고 나머지 연고대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이 와 하고 알아듣고 웃을 때 저는 웃지 못해서 상당히 내가 왜 바보가 되지? 그 친구들은 막 받았을 때 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서 못 받아쓰고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유능한 친구들이었어요. 그 한참 지나다가 숨이 턱턱 막히는 걸 느꼈는데 이 똑똑한 친구들이 뭐가 똑똑한가 하면요. 남들이 하는 말을 귀 밝을 총, 눈 밝을 명 빨리 알아듣고 정확하게 알아듣고 빨리 이해하면 총명한 겁니다. 총명한 거하고 창의력 있는 건 다른 겁니다. 총명한 거는 상대방이 말하는 거, 원하는 걸 빨리 캐치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총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원치 않거나 상황이 복잡해졌을 때 지시가 없으면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종합적으로 타개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이 시키는 대로 잘하는 총명한 친구들은 어디에 약한가 하면 저처럼 약간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 말은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거는 듣습니다. 물론 자기 상급자, 권력자가 얘기해도 듣고요. 돈 많은 사람이 얘기해도 거기에서 붙죠. 시키는 사람들이 상당히 얄미운데 시키는 사람들을 없애고 나면은 시키는 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더 엉망이 됩니다. 근데 시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엘리트가 많은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리더인 경우 내가 원하는 것만 다 행해주죠. 근데 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해요. 그룹 띵크에 빠지고 위시풀 띵킹에 빠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권성동 대행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보게 되면 시키는 이대로 잘하는 이 한계가 보입니다.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그 해법이 없잖아요. 예를 보면 이겁니다. 검찰 문제는 한동훈 장관이 잘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를 해버렸죠. 그죠? 그 공석인 상태에서 한동훈 씨가 장관이 돼갖고 검찰총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검찰 인사를 다 하고 이제야 총장을 뽑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미 그쪽에는 검찰국도 있었고 대통령이 요구한 인사검증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씨는 검찰을 본인이 잘 알고요. 자, 근데 경찰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기존 경찰청장인 김창룡 씨가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신임 경찰청장을 임명하지도 않고 이상민 씨는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를 밀어붙였습니다.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그는 판사 출신으로 경찰을 잘 알지도 못하고 경찰이 집단 반발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한동훈 씨가 잘했기 때문에 한동훈 방법대로 하다가 지금 더덜컹 걸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툭툭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시키는 대로 하는 이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이 경찰의 문제하고 검찰의 문제는 다른 거다. 경찰청장은 그대로 있었다. 신임청장은 지명만 해놓고 임명도 못했다. 임명해놓고 그 사람 보고 하라 그러면 되지. 그걸 본인이 직접 해갖고 이 문제를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하락시켜. 그건 윤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권성동 대행 역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준석을 징계를 하는 쪽으로 가고 대통령이 원하니까. 그 이준석은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문자도 드러났겠다. 마구 비판하게 되겠죠. 이제 피곤해지는 상황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이걸 예상 못했나요? 저는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자르지 말고 같이 끌고 가라 계속. 김이박 공안을 수없이 얘기했고요. 경찰 문제도 경찰은요. 경찰 나가면 직업이 별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항 별로 못해요. 군대만큼 강력하지도 못하고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게 잡고 있으니까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윤 대통령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악마의 대변인을 임명하라는 겁니다. 바로 악마의 대변인, Devil's Advocate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Advocate는 옹호자, 변론자 이런 뜻이죠. Devil은 악마. 악마의 옹호자, 악마의 대변인이 필요하다. 이거는 주로 서양 종교인 카톨릭계에서 많이 했던 겁니다. 어떠한 사람을 그쪽에서는 왜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제 결정할 때 의견이 갈리죠. 근데 또 토론하고 따라서 이쪽 반대하는 사람 의견을 받아줘갖고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그걸 콩쿨루든가 뭔가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교황 뽑을 때도 그렇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뽑는데 그때 누구를 이렇게 할 때 너무 이렇게 지지 일변도로 가게 되면 한 사람을 당신은 이 사람 이거 비판만 하라고 지명을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게 마더 테레사 수녀의 10억을 앞두고 무신론계의 거두인 크리스토퍼 히친스에게 마더 테레사를 비판해봐라 그랬습니다. 히친스는 그는 자비를 파는 사람이다. 이건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이야기인데요. 마더 테레사는 굉장히 대단한 분이고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험불하게 사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이 진화론 쪽으로 누가 설명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걸 쭉 들어보니까 험불하게 살면 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불편을 감수하고 남을 위해 희생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험불하게 산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인간의 동물의 진화론을 쭉 설명하는 데에서 왜 내가 낮은 곳으로 임하느냐. 낮은 곳으로 임할수록 존경을 받고 존경이 나한테 가치가 있으면 그리로 가는 겁니다. 내가 돈을 원한다면 경쟁에서 이기는 쪽으로 가겠지만 내가 경쟁을 져줌으로 해서 내가 더 큰 명성을 얻는다. 그러면 그렇게 그게 이익이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히친스는 바로 자비를 파는 사람으로 테레사를 비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저 양반은 나랑 가치관이 달라서 다른 걸 얻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보면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면은 그분이 이렇게 하는 것 중에 무조건적인 자비가 아닌 것도 보이고 선택적 자비도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룹띵크로 가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킨 대로 무조건 하죠. 이상민 씨는 국회 가서 언성 버럭버럭 지르고 한동훈 씨처럼 못해. 그 친구는 또박따박 말대꾸를 하면서 상대방을 길을 꺾는데 화를 내니까 허점이 자꾸 드러나죠. 12.12 쿠데타라 그랬다가 본인이 자꾸 덫에 걸리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긁어 모았잖아요. 서울대 졸업사 출신으로. 그게 아닙니다. 악마의 변호사를, 악마의 대변인을 고용하십시오. 이 문제는 케네디가 똑똑한 친구였잖아요. 젊은 나이에 40몇 살에 미국 대통령이 돼갖고 하버드 출신이죠. 하버드 출신 맞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2차 대전 때 해군 장교를 했고 반공주의자고 하니까 쿠바에 소련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 쿠바를 굉장히 적대시했죠. 그래서 쿠바에서 나온 난민들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쿠바를 뒤집으려고 그랬죠. 근데 그 정보가 새고 쿠바가 다 알고 있다는 거를 그런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이 하는 건데 성공할 거야 했다가 그 여단이 전멸을 당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연장선에서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하니까 그때 케네디가 똑똑한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그룹싱크에 빠져서 밀어붙였으면 힘들어졌겠죠. 그때 그는 앞에서 내 부하들을 믿고 내가 똑똑하니까 똑똑한 대통령이 막 얘기하니까 전부 다 맞습니다, 맞고요, 맞춰주고 이렇게 하시죠, 저를 되는 쪽으로만 방법을 만들어주는데 상당히 그거는 위험 부담이 높은 거죠. 그거대로 갔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자기 동생 로버트 케네디 법무부 장관 임명하고 또 누군가를 너는 내가 하는 거에 무조건 반대하는 의견만 내봐라. 악마의 대변인이 되라 그러죠. 그리고 자기가 딱 빠진 회의에서 난상토론 시킵니다. 그때 로버트 케네디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막 지금 하는 정책의 맹점, 허점, 위시풀 싱킹 빠진 거 하다 보니까 말문이 막히죠. 그래서 이제 쿠바 위기 때 타협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도 유럽에 전진 배치한 중거리 핵미사일 빼내고 소련도 이걸 빼내고 해서 전쟁을 피하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은 잘한다고 하고 있겠죠. 근데 본인이 못 보는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지적했죠. 국방부 장관하고 한 얘기하고 통일부 장관 얘기한 거고 다르고 나토 정상회담에서 얘기한 거 다르고 당신이 일관성이 없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저는 윤석열 사람이 지금 아니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이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악마의 대변인을 하나 임명하십시오. 사실은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느냐? 국가정보원이 해왔습니다. 각 부처는 자기네들이 정보보호를 대통령한테 다 해줘요. 근데 대통령 눈치를 보고 하는데 각 부처와 다른 제3자 입장에서 각 부처가 하는 거를 보는 조직이 경찰정보하고 국정원 정보였습니다. 경찰보다는 국정원이 조금 더 우세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해갖고 악마의 대변을 해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내 측근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에 속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국내 파트 죽이면서 이 부분도 죽였고 경찰은 이 기능이 하긴 하는데 좀 약합니다. 그들은 굳이 대통령 귀에 거스리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국정원 친구들은 역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해왔습니다. 근데 그 기능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많이 죽여버렸죠. 자꾸 시키는 대로 해.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가서 뭐 북한에 돈 보내는 방법 찾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럼 진급하니까 글로 가는 거죠. 근데 국정원에서 사실은 바른말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바른말 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매체에서 하는 거를 안 보고 안 듣죠. 이게 윤 대통령의 실패입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이쁘니까 거기다 힘을 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의 실패, 이상민의 실패가 나오는 거죠. 한동훈은 잘한 케이스. 나머지 장관들은 숨도 안 쉬고 엎드려 있는 거고 수석들은 존재감도 없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난국을 좀 돌파하시려면 사실은 이 역할은 누가 해줘야 되느냐? 대통령이 가장 믿는 사람이 해줘야 돼요. 케네디 대통령도 로버트 케네디 자기 동생, 가장 좋아하는 동생이 악마의 대변인을 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누가 했느냐? 당신의 부인
유경수 여사가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는 누가 했느냐?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멤버들이 했습니다. 그 양반은 자기 부하가 하는 얘기들을 들어줬습니다. 부하들은 일부러 뻗대는 얘기해서 통과되면 좋아하고 또 그걸 용인해 줬어요. 들어줬습니다. 제가 한번 장세동 씨하고 그의 동기인 나중에 육사교장으로 나왔던 그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둘이 늘 대립적인데 두 얘기 다 들어주면서 한 사람 얘기를 버리지는 않잖아요. 윤 대통령은 자기한테 귀에 듣기 좋은 얘기 하는 사람만 듣지 않습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제가 알기로는 제 김정일 씨랑 얘기해보면 김정일 씨가 상당히 거슬리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이게 YSDJ 오면서부터 자기 주력 세력만 얘기 듣는 쪽으로 갑니다. 지금 문재인은 아예 그 세력에 포위돼갖고 아바타처럼 했기 때문에 나라를 망친 거고요. 근데 윤 대통령은 그런 아바타처럼 움직이는 않는데 본인이 똑똑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자기 시키는 대로 하기만, 그립을 세게 잡는다 그랬잖아요. 표현하기를. 이준석 씨가.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제가 보기에는 육여사 같은 역할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는 이건 아닙니다 하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동아일보 생활을 쭉 하면서 쭉 이렇게 신임 국장들이 오면은 뭐라고 막 얘기해요. 뭐 희망적인. 그럼 제가 반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처음엔 유심히 듣다가 세 번쯤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아일보도 제가 있던 부서가 개혁이 안 되고 뭐 저는 제가 좀 손해를 봐도 실력으로 자신이 있으니까 그 길을 한 10년 유지하다가 출세를 못 했는데 그게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좀 다른 얘기인데 조선일보의 방우영 회장은 그런 악마의 대변인을 받아준 사람입니다. 상당히 통이 컸어요. 동아일보를 세운 김촌, 김성수도 악마의 대변인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준 사람. 대인들이죠. 근데 그 후대로 오면서 자꾸 그런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거를 알면서 지금 국정원 기능도 죽어 있고 경찰도 죽어 있고, 경찰은 지금 정보 줄 리도 없죠. 대통령한테. 맞습니다. 맞고야만 하는 사람만 모여있으니까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 떨어진 거 무심히 보지 마시고 악마의 대변인을 임명해서 당신의 허점을 얘기하는 사람 듣기 싫어도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둘이 친해져서 진짜 해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